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 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배관부터 할 거고요. 네, 전 시간에는 설치 대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를 했었고, 수조도 했었고, 그리고 청수구 이렇게 했었죠. 예, 이제 전에는 이제 물이 있고 그 물을 끓여 이제 빨아들여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길이 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앞글자, 설계, 앞, 출입, 구전, 순환, 성능, 분기. 예. 설은 당연히 설치 장소겠죠. 배관이 설치가 되는데 어떤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지 우선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될지 쓰고, 이제 다음은 그 설치되는 배관들이 어떤 배관들이 설치가 되는지. 압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압력별 사용 배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 이 압력일 때는 이런 종류의 배관을 써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 압력별 배관 있고 합성용 수지 배관이 있고 이제 이거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합성용 수지 배관은. 그리고 나중에 스프링쿨러 또 들어가면은 신축 배관이란 게 또 있어요. 이제 그 내용까지 저는 이렇게 합해서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네, 우선은 그래서 압은 압력별 사용 배관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을 다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출입이에요. 축이라 썼는데 출입입니다. 출은 토출 측, 그리고 입은 흡입 측. 그러니까 펌프를 기준으로 토출 측 배관하고 흡입 측 배관에 대한 기준을 쓰는 거예요. 토출 측 배관의 기준은 거의 구경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흡입 측에 대한 기준은 이제 배관이 혹시나 이제 물을 빨아들일 때 그 이물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과 장치를 달아요. 이거 와이스 트레이너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흡입측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에요. 구분. 이게 앞쪽에서는 구를 보통 구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출에 제가 구경 기준을 쓰다 보니 이제 구에는 배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보통 배관 이제 돌아다니다 보시면 빨간색 배관 이렇게 보온해가지고 이제 간 경우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는 이제 개폐 밸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굽수 배관 사이에 이제 설치되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얘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좋잖아요. 이제 평소에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전용이겠죠. 그리고 순환하고 성능은 이제 주변 배관인 거고요. 그리고 분기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감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하죠. 예, 이제 공사 당시에 분기 배관을 만들 때 어, 이제 성능 인증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배관에 대한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설치 장소. 설치 장소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을 사용하는 데는 동결 방지 조치를 해야 돼요.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제로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이 추가가 됐죠. 이거 난연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상으로. 그거는 사실 배관이 노출돼서 이렇게 보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가연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킨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배관에는 이 내용이 더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설계적, 개는 개폐 밸브입니다. 개폐 밸브. 아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 방수구는 제외입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제외. 는 개폐 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버터플라이 밸브도 개폐 표시형 밸브이긴 해요. 근데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제 마찰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실 게 여기 출입에서 흡입측 기준이 이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앞으로 이거 하나로 따로 뺀 이유는 이 급수배관이란 게 뭐냐면은 급이 공급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가 물수예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배관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배관에 설치된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용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공통 기준인 거라서 이게 또 따로 뺐어요. 그래서 출입 기준이 또 따로 있고 이 개폐 밸브의 기준이 또 따로 이제 빼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 앞 압력별 사용 배관을 뜻하는 겁니다. 압력별 사용 배관은 배관과 배관 이음새는 사용 압력별 사용 가능 배관에 맞게 설치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강도랑 내식성이랑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 예, 이거는 좀 가로 넣기로도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 용접 방식에 따른다. 자, 이제 사용 악력별 이제 기준을 할 건데, 이게 기준이 두 가지로 우선은 나뉘어요. 배관 내 사용 압력 1.2 메가파스칼 미만의 경우가 있고요. 이상의 경우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우선은 여기부터 배구스덕 앞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관용 탄소 강관 1.2 메가파스칼 미만에 사용하는 배관입니다. 그리고 이음에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다만 습식일 경우입니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구 스죠. 스니까 이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덕입니다. 덕타일 주철관 이제 배관 내 사용 압력 1.2 메가파스칼 이상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관 이렇게 앞배입니다. 앞배.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배관 압력에 따라 이 배관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지만 그거를 예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합성용 수지 배관 기준을 쓰시면 됩니다. 사용 압력별 배관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합성 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세 군데입니다. 세 장소입니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자, 이제 설계압 출입 토출축 배관하고 흡입축 배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토출축 배관은 구경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는 구경에 대한 기준으로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연결 송수관과 겸용시 배관의 구경의 기준도 포함이 돼요. 주 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mm 호스릴의 경우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구경은 50mm 호스릴의 경우 32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결 동수관 겸용일 때 수관과 겸용일 경우 주 배관은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여기서 이쪽에서 구경은 40mm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의 구경은 65mm. 이것도 가지배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40mm예요. 40mm 방수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는 65mm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 배관은 40mm로 해가지고 방수구 40mm 연결을 하지만 이제 연결 송수관과 겸용일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랑 연결 송수관 방수구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65mm로 가서 40mm로도 나눠지고 65mm로도 나눠지기 위해서 이제 65mm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또 생각하시고 하면은 방수구 나중에 공부하실 때 또 외우기가 또 쉽거든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배관은 이제 50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결 송수관하고 연결될 때는 그 두 배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4m/s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혹시나 이제 이것도 풀이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계산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흡입측 배관. 이제 흡입측 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도펌입니다. 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네. 여과 장치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이물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낮게 설치할 거는 부합식일 때는 배관을 또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출입구전이었죠. 출입구전. 구는 구분, 전은 전용. 이제 구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분은 어떻게 하냐?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식별 표시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보통 적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른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때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보통 카페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는 아무래도 또 저기 이제 천장이 뻥 뚫려 있는데 배관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하면 별로 안 예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이제 그냥 우선 그래도 구별은 되니까 그냥 그거에 맞게끔 이제 설치는 하되 이제 색은 이제 뭐 적색으로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표준 식별 표시란 게 또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이 급수배관의 전용이죠. 원래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네. 보통 이 내용이 많이 써져 있죠. 성능에 지장 없는 경우.
근데 이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 이제 그것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성능 시험 배관하고 순환 배관하고 분기 배관. 저 이제 기타 배관으로 이렇게 빼놨고요. 우선 성능 시험 배관에는 기준이 성능 시험 방법이 있고요. 네, 성능 시험 배관이 아무래도 펌프의 성능을 시험을 하는 거니까 그 성능 시험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설치 위치랑 이거 설치된 밸브의 설치 기준 있을 거고, 유량계 설치 기준, 이렇게 우선은 기준이 나와 있고요. 성능 시험 방법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말은 최저운전은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밸브로 다 잠가 놓고 이제 토출량이 여길 때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거 펌프의 100% 토출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이거든요. 거기에 그것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도 100% 토출량의 1.5배로 운전 시 100% 토출 압력의 0.6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설치 위치, 설치된 밸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예. 유량 측정 장치가 유량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가 설치 위치인 거고요. 이거 개폐 밸브 이전이고, 개폐 밸브 토출 측이고 개폐 밸브 이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유량계를 기준으로 직관부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전단부의 직관부는 그 개폐 밸브이고 후단부의 직관부는 유량 조절 밸브인다. 예. 개폐 밸브는 말 그대로 그냥 열고 닫고만 쓰는 밸브인 거고요. 후단 밸브로 이거를 유량 조절해서 이 성능 시험을 해라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 유량계 설치 기준.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네, 유량계의 설치 기준입니다. 네, 다음 순환 배관 설치 기준. 최절 운전 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죠. 토출량이 0일 때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 체크 밸브, 얘는 이제 이거의 설치 위치예요.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의 최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순항 배관 설치 기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릴리프 밸브 설치 기준이라고도 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분기 배관.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네모 쳐놓은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네, 그렇게 또 알고 계시고, 그것만이라도 우선은 암기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 배관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다음은 함입니다. 함에는 표시등도 있고요. 그 안에 방수구도 있어요. 그리고 우선 방수구가 나오니까 그 방수구 제외까지 이 안에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함 설치 기준부터 그러면 나와야겠죠? 함은 여성 대표. 예, 함씨는 여성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성입니다. 여성에서 성을 먼저 했어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의 충분한 여성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네. 성능 인증과 여유가 있을 것. 그리고 연결 송수 간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여성. 이제 대는 대형 공간입니다. 대형 공간.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대형 공간의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호스 및 관창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호스랑 관창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방수구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호스 및 관창에 대한 내용은 방수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함은 또 고정을 또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이 또 나온 것 같고요. 방수구는 근데 25 그 반경대로 설치는 해요. 방수구는 설치는 하지만 이제 호스랑 관창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 이제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수구의 위치 표시등 또는 축광 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네, 어디 있는지 이제 보여라라는 말이겠죠. 이제 그러면 함까지 했고요. 함에는 표시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 표시등은 그 위치 표시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동 표시등이란 게 있어요. 자, 위치 표시등, 기동 표시등.
위치 표시등은 말 그대로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고요. 기동 표시등은 펌프에 기동이 있을 때 확인이 될 수 있는 표시등인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위치 표시등 그리고 기동 표시등 가압 송수 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 등으로 할 것. 이제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제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 송수 장치의 기동 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동 표시등.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수구입니다. 방수구. 약간 방수구는 소화기랑 좀 비슷하죠. 소화기랑 좀 비슷해 보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화기 혹시 기준 제가 앞에 글자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구층 보장 그랬거든요. 구층을 보자고 아파트의 구층을 보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얘는 9호층입니다. 9호층 높이. 예, 9호층 높이가 방수구의 기준이에요. 예. 약간 연관돼서 외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어요. 9호층 높이. 자, 그러면 9부터 해야겠죠? 9는 구경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구경으로 했고요. 호스는 구경 40mm. 아까 제가 배관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죠. 여기가 방수구가 40mm라서 가지 배관도 40mm다. 예, 그거를 한번 이야기 드렸었고요. 호스릴은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이게 구경입니다. 그리고 호는 호스릴이요.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호스릴입니다. 그리고 층.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호스릴 포함해서요.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층이었고요. 높이는 높이죠.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5m 이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수구의 제외 기준이죠. 제외 기준은 냉, 고발, 야식입니다. 이 시계는 목수 식수가 있어요.
목수의 식수가 있어요. 네.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아무래도 추우면은 얼 확률이 있어서 이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아무래도 물하고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면 불의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도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냉고 발전소죠.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발이었고요. 그리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야외입니다. 야외. 그리고 야식,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목수, 식수가 이거예요. 이게 목욕실, 그리고 수족관, 식물원, 수영장. 수영장의 경우에는 관람석 부분을 제외할 것. 이렇게 해서 방수구 내용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 쪽 내용을 할 거고요. 우선은 기계 쪽이죠. 앞에는 다 기계 쪽 내용이었죠. 근데 기계 쪽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